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요. 어떤 기술 스터디 그룹의 대화 기록이에요. 아, 네. 보니까 플러터 코딩 얘기부터 시작해서 뭐 3D 프린팅으로 뭘 만드는 이야기, 심지어 갑자기 알레르기가 생겼다는 경험까지 아주 다양하더라고요. 맞아요. 진짜 친구들끼리 요즘 이런 거 재밌더라, 이런 거 해봤다, 뭐 그런 얘기 나누는 느낌이었어요. 기술이랑 일상이 막 섞여 있는 거죠. 네, 그쵸. 그냥 딱딱한 기술 정보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제 개발하면서 겪는 고충이나 뭐 생활 속에서 발견한 것들, 이런 게 같이 녹아 있어서 되게 생생해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 시간에는 이 대화 속에서 여러분께 좀 도움이 될 만한 그런 기술적인 팁이나 아니면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을 만한 부분들, 이런 걸 좀 뽑아보려고 합니다. 네, 특히 뭐 개발 생산성을 높이는 팁이라던가 아니면 오, 이런 학습 도구도 있네? 싶은 그런 부분들에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럼 바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일단 처음 눈에 띄는 게 그 플러터 있잖아요. 아, 네네. 새로운 기술로 넘어가면서 겪는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 근데 또 재미도 있다는 얘기. 이게 코딩 자체는 재밌는데 손가락이 아프다. 뭐 이런 솔직한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아, 그쵸. 그럴 수 있죠. 새로운 언어나 프레임워크 쓰면 아무래도 좀 타이핑하는 방식이나 단축키가 다르니까요. 약간의 피로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가 하면 또 되게 소소한 얘기도 있었어요. 길 가다가 누가 잘생겼다고 해서 갑자기 자신감이 생겼다거나. 네, 그런 얘기도 있었고, 또 주말에 아이가 식당에서 갑자기 토하는 바람에 막 직접 다 치우고 그랬다는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도 있었죠. 맞아요. 이런 얘기들이 중간중간 들어가니까 좀 더 뭐랄까 대화가 살아있는 느낌 있다고요? 이게 왜 좋은 거죠? 보통 컨텍스트 넘겨줘야 하는 거 아니었나요? 네, 보통은 그렇죠. 근데 from view를 쓰면 그 위젯틀이 상단에 있지 않아도 그러니까 어디서든 화면 정보를 좀 쉽게 가져올 수 있어요. 코드가 좀 더 간결해질 수 있죠. 컨텍스트 전달하는 그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군요. 네, 맞아요. 물론 뭐 위젯틀이 안에서 상태 변화에 반응해야 할 때는 여전히 미디어 퀘리다 오브 컨텍스트를 써야 할 때도 있고요. 상황에 맞게 쓰는 거죠. 그렇군요. 또 아싱크 메모아이저라는 것도 언급됐어요. 이건 뭐죠? 아, 그거는 비동기 함수 있잖아요. 퓨처 같은 거. 그걸 딱 한 번만 실행하고 그 결과를 기억해 두는 거예요. 캐싱하는 거죠. 오, 그럼 뭐가 좋은데요? 예를 들어서 네트워크 요청이나 좀 무거운 계산을 하는 함수가 있다고 쳐요. 근데 플러터는 UI가 자주 다시 그려질 수 있잖아요. 그때마다 그 함수가 계속 실행되면 좀 비효율적이거든요. 그렇죠. 불필요하게 계속 호출될 수 있겠네요. 네. 근데 아싱크 메모아이저를 쓰면 딱 한 번만 실행되고 다음부턴 저장된 결과를 바로 주니까 성능 최적화에 도움이 많이 되죠. 오, 유용한 팁이네요. 그리고 string.from environment 이걸로 빌드할 때 값을 넘겨주는 것도 편리해 보였고요. 네. 환경 변수처럼 쓸 수 있는 거죠. 이것도 재밌었어요. 아, 맞아요. 그 무선 마이크 마운트, 입 가까이 고정하는 거요. 네. 그거랑 마우스 배터리 덮개, 이런 걸 직접 디자인해서 출력해서 쓰신다는 거잖아요. 진짜 필요하니까 직접 만드시는 거네요. 그렇죠. 이게 진짜 기술이 그냥 화면 속에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제 생활 문제를 해결하는 도구가 되는 좋은 예시 같아요. 심지어 그걸 만들어서 메이커월드 같은데 공유도 하신다고 하고요. 네. 이런 게 바로 뭐랄까 개인 제조 그런 흐름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쉐이더 코딩 공부의 계획이라는 얘기도 나왔어요. 쉐이더요? 그건 좀 더 그래픽 쪽 아닌가요? 맞아요. 단순히 UI 요소 배치하는 걸 넘어서 그래픽 처리에 좀 더 근본적인 부분을 다뤄서 독특한 시각 효과를 만들거나 성능을 더 끌어올리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겠죠. 와, 점점 더 깊이 들어가시는군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건강 얘기도 나왔어요. 갑자기 땅콩 알레르기가 생겨서 네, 그것도 좀 놀랍더라고요. 응급주사 그 에피네프린 자동주사기까지 처방받으셨다고. 그리고 알레르기 검사 전에는 열흘 정도 관련 약 먹으면 안 된다는 정보도 있었고요. 네, 이거 진짜 중요한 정보죠. 알레르기라는 게 후천적으로 생길 수도 있고 심하면 정말 위험할 수 있으니까요. 정기적인 검사가 중요하다는 생각도 들고요. 맞아요. 기술 전문가들인데도 이런 건강 정보를 서로 공유하고 챙기는 모습이 인상 깊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노트북 LM이라는 AI 도구 얘기도 잠깐 나왔어요. 노트북 LM. 그건 뭔가요? 자료를 올리면 AI 두 명이서 그 내용에 대해 막 대화하듯이 설명해 준다는 거예요. 팟캐스트처럼요. 오, 신기한데요? 그럼 정보 요약이나 학습할 때 좀 새로운 방식이 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한번 써보고 싶더라고요. 네, 오늘 이 대화를 쭉 보니까 정말 플라터 실용 팁부터 3D 프린팅으로 직접 뭐 만드는 거,
또 쉐이더 같은 심화학습 계획, 그리고 노트북 LM 같은 새로운 도구까지 정말 다양한 정보가 오갔네요. 네, 그렇죠. 특히 오늘 얘기 나눈 것 중에 플러터의 흐름 뷰나 에이싱크 메모와이저 활용법, 그리고 쉐이더 프로그래밍의 가능성, 또 노트북 LM 같은 새로운 도구는 기억해 두시면 실무나 학습에 분명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알레르기 사례처럼 건강 정보의 중요성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고요. 맞아요. 이 대화 기록을 보면서 든 생각인데요. 이분들이 기술이라는 공통 관심사로 모였지만 결국 나누는 이야기들을 보면 아주 구체적인 기술 정보뿐만 아니라 손가락 아픈 얘기, 아이 키우는 얘기, 갑자기 생긴 알레르기 걱정 같은 아주 개인적인 경험들까지 스스럼 없이 나누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어쩌면요, 기술 커뮤니티 안에서 지식을 공유하고 또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그 과정이 이렇게 전문적인 내용하고 지극히 인간적인 이야기들이 자연스럽게 막 뒤섞이는 바로 이 모습 그 자체는 아닐까요? 이 지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